히말라야 설산을 품은 영혼을 간직한 땅 네팔로 떠납니다. 아름답지만 척박하고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땅에서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팔 전통 결혼식도 찾아가고 요마리 포니 축제도 즐깁니다. 꽃살에다 바르는 거.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히말라야 설산도 오릅니다. 발 딛는 곳마다 펼쳐지는 히말라야 자락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보물같이 빛나는 대자연의 숨결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네팔의 아주 특별한 매력에 빠져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놀랍고 신나는 네팔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오르기 위해 네팔로 향합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8시간을 날아가면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놓인 네팔에 도착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오늘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네팔 분지의 중앙에 위치한 카트만두는 18세기 후반 구르카 왕조가 수도로 정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수보다 섬기는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할 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인데요. 때문에 세계에서 축제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카트만두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는 일대가 야생 원숭이들의 집단 서식지라 일명 원숭이 사원이라고 불리는 명소가 있습니다. 20번 넘게 카트만두에 왔지만 올 때마다 지나치지 않고 찾는 곳인데요. 수안보 다시란 곳인데요. 지금 제가 계단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계단이 총 365개라고 하네요. 이 계단을 숨을 쉬지 않고 올라가면 내가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8,000m가 넘는 히말라야도 밥 먹듯 올랐는데 이 정도야 식은죽 먹기 아닐까요? 산악인의 자존심을 걸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편지 걷는 거하고 계단 오르는 거하고 다르네요. 몇 계단 걷지도 않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산악에서 체면이 많이 아니네요. 아직 남은 계단이 많은데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가르침을 주는 계단입니다. 네팔을 대표하는 불교 성지인 수아얀푸나트 사원은 약 200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각양각색의 탑과 불상들이 불교 미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사원 곳곳에서는 원숭이 사원답게 많은 수의 원숭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원숭이를 부처의 전생으로 여겨 신성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수아얀푸나트 사원을 지키는 진짜 주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불교 사원이고요. 이게 지금 힌두 사원인데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종교가 아주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 사원과 불교 사원이 같이 한 곳에 같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참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제각각인 것처럼 종교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네팔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가르침이자 네팔의 숨은 매력 아닐까요?
이곳에 올라오면 카트만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네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모든 게 신기하고 신선했었고, 뭐 두 번째 왔을 때는 이렇게 탁한 공기, 매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여행자 입장에 와서 그런지 포근합니다. 카트만두는 전 세계 산악인들의 집결지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시작해 볼까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을 위해선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비행기로 30분 걸립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히말라야가 보입니다. 수십 번을 오른 히말라야인데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네팔에는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자 중 8개의 고봉이 솟아 있는데요. 동서로 장장 800km나 펼쳐져 있어 히말라야 산맥 전체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포카라 도착하자마자 바로 손이 보이네요. 아차부차를 안났습니다. 포카라에 도착하면 산을 오르기 전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노우 단다 전망대입니다. 이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네팔을 오는 이유가 등반도 좋지만 이 산을 보는 게 이 맛이 오는 겁니다. 마치 현실과 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초록산들 위로 순백의 설산이 보입니다. 히말라야를 꿈꾸는 전 세계 산악인들이 첫 번째로 꼽는 안나푸르나 산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조그만 산이 보이는데 저게 8,000m가 넘는 다울라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크게 뚝 솟아 보이는 것이 안나푸르나 남봉, 그 다음에 히운출리, 그 다음에 아주 우뚝 솟아 있는 거 있죠. 뭐 피라미드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이게 마차푸차레,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4봉, 안나푸르나 2봉, 그 다음에 남중 히말. 이게 다 여기까지 안나푸르나까지 이게 안나푸르나 산군입니다. 안나푸르나 산군은 8,091m로 가장 높은 안나푸르나 1봉을 포함해 7,000m급 봉우리 13개, 6,000m급 봉우리 1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나푸르나는 풍요의 여신이란 뜻인데요. 산을 오르는 내내 그 이름에 걸맞게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하면 전문 산악인들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안나푸르나 푸닐 전망대 등반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닐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포카라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나야풀로 이동합니다. 나야풀은 푸닐 전망대를 오르기 위한 시작점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포터를 고용해야 합니다. 포터란 짐을 운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히말라야는 아무리 낮은 언덕이라도 3,000m가 넘습니다. 이곳에서 포터로 일하는 현지인들은 높은 고도에 이미 적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एउटा चाहियो दुईटा चाहियो यो कता बान्ने अब डोरी चाहियो ब्रो डोरी कुन डोरी किन्ने? 하루에 1인당 12,000원만 내면 30kg까지 짐을 대신 운반해 줍니다. 포터를 구하고 마지막 점검까지 끝나면 다시 이동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힐레까지 차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힐레까지
차로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기서 힐리까지 걸어서 3시간, 차로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길이 평평하고 넓어 준비 운동 삼아 걸어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나푸르나 푸닐 전망대까지 오르는 2박 3일 일정입니다. 나야풀에서 힐레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후 울레리까지 올라 1박하고 울레리에서 고레파니까지 올라 2박한 후 푸닐 전망대에서 일출을 보고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산비탈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순수한 거선족 사람들도 만나고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는 히말라야 입문 코스로는 최고입니다. 힐레에 도착했는데요. 옷을 파는 노점상이 보이네요. 100m를 올라갈 때마다 평균 0.5에서 0.6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푸닐 전망대는 이곳 힐레보다 10도나 기온이 낮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날씨 추워지면 그리워질 겁니다. 밤에는 특히 더 추운데요. 겨울산에서 체온 유지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제는 이 문명의 사회에서 나온 이 시계를 버리고 이 태양을 보면서 가십시오. 해가 지면 멈추고 해가 뜨면 이동하고. 오케이, 스타트, 하네. 싱그러운 햇살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꽃도 이쁘고. 한겨울에도 활짝 핀 꽃들은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산은 작은 길 하나 내어줬을 뿐인데 그 길 따라 올라가면 많은 벗을 만납니다. 살랑이는 바람도 계곡물 소리도 물 아래 바위들도 문명 사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소중한 벗들입니다. 자연의 벗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산을 오르는 나 자신과 만나는 것, 그게 등반만이 줄 수 있는 매력 아닐까요? 힐레에서 오늘의 목적지 울레리까지는 3시간가량 소요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네팔 쪽에 트레킹을 오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쪽 그 에베레스트 쪽하고 안나푸르나 쪽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 안나푸르나 쪽을 보면 우리가 올라가면서 전망이 다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자, 보면. 근데 에베레스트 쪽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계곡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 뚫려 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레스트는 그 세계 최고봉이라는 그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안나푸르나는 조금만 올라가도 이 만년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의 3층 계단이라 불리는 이 가파른 돌 계단을 다 올라가면 울레리에 도착합니다. 거의 다 올라오자 고산족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해발 1900m가 넘는 곳에서 사람들이 산다는 게 놀랍지만 네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드디어 울레리에 도착했습니다. 설산이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밤은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 하는데요. 마침 농사일러 나와 있는 마을분을 만났습니다. 나마스테! 선사이차! तपाईलाई कस्तो छ 차! ठिक छ 딕차! मल बोक्ने क्यारी
아. 네팔어로 이스쿠스라고 불리는 호박입니다. 물소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고산족에게 물소를 잘 먹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데요. 물소의 배설물이 가파른 땅을 일궈 어렵게 얻은 계단식 밭을 기름지게 해주고 그래야 이 높은 곳에서 적은 양이라도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त्यही भैँसीको गोबरबाट नि भैँसीको गोबरबाट मल एक ठाउँमा थुपार्यो त्यहाँबाट हुन्छ कम्पोस्ट गर्यो एक ठाउँमा अनि पछि खन्ने सधैँ फाल्ने कि बिहान बिहानै 이 마을에서는 옥수수, 감자, 콩 등의 밭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줄 소중한 걸음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바구니에 담습니다. 걸음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생각보다 무거웠는데요. 무거운 걸음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하루에 몇 번이고 밖까지 날라야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이방인들에게나 허락된 사치입니다. 아열대 기후인 네팔은 지역에 따라 3모작까지 가능한데요. 이 마을은 2 내지 3모작을 한답니다. 지금은 감자를 심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1년 내내 기름진 밭을 일구기 위해 마을 여인들은 그런 바구니를 쉴 새 없이 짊어져야 합니다. गर्ने काम भयो लौ लौ त 산은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겠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삶의 터전입니다. 올해로 29인 알리 마야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सजिलो काम गर्नलाई त अब खै के गर्ने सजिलो काम छँदै छैन अब गाउँघरमा अब बजार भए त्यही अनुसारको हुन्थ्यो होला यहाँ चाहिँ गाउँघरमा सजिलो काम चाहिँ हुँदैन यस्तै हो 잠깐의 휴식으로 다시 미소를 되찾은 알리 마야 씨가